핵심 23번째,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죠. 속도 제어하면 요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종류가 있느냐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유도 전동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농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권선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서 속도 제어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속도식을 기억하세요. 유도 전동기 속도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1 슬립의 동기 속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 슬립의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이렇게 속도식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속도를 바꾼다. 요걸 제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속도 제어잖아요. 그러면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극수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주파수와 극수를 바꾸는 방법은 주로 농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슬립을 바꾸는 방법이 있죠. 이 슬립을 바꾸는 방법은 권선형에서 이루어져요. 슬립을 바꿀 때는 어떤 것으로 해서 슬립을 바꾸나요? 요거는 얘는 비례추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죠. 비례추이는 2차 회전자에 저항을 삽입하는 것 기억할 겁니다. 그 비례추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비례추이가 되는 것은 농형에서는 비례추이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비례추이가 되는 것은 권선형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비례추이, 권선형. 그래서 슬립을 바꾸는 방법은 권선형에서 나온다. 2차의 저항을 삽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하면 2차 저항을 삽입하는 저항 제어법이 있다. 2차 저항법이에요. 여기서 간혹 가다가 보기에 1차 저항법 이렇게 나오는데 그 1차 저항법은 아니에요. 그건 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차 여자법. 2차에다 뭘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권선형 전동기의 2차를 무엇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 회전자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슬립 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슬립 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슬립 링에 이게 회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회전자에 여기에 슬립 링이 삼상 연결할 수 있는 슬립 링이 있어요. 거기에 브러쉬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2차에다가 어떤 것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항을 연결하거나 지금처럼 2차 여자법을 하는데 여기에 가하는 게 뭐냐면 슬립 주파수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립 주파수 전압. 이것을 가해서 속도 제어하는 것을 2차 여자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2차에다가 어떤 것을 가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권선형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슬립 링이 없단 말이에요. 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농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형은 극수제어, 주파수제어, 그 다음에 전원전압제어, 이게 전압제어법이죠. 이런 것들이 농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주파수에 의한 속도제어. 보통 극수는 2극이 가장 작잖아요. 상용 주파수가 60Hz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의한 동기 속도는 3600rpm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거 보세요. 선박의 추진용 모터 이런 것도 있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원하는 그런 전동기들이 필요한 곳이 있겠죠. 그런 것이 이런 거예요. 인견 공장의 포트 모터. 이런 것들은 속도가 10,000rpm에서 20,000rpm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는 전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2극이면 얘는 36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극수제어 또는 슬립제어 이런 것들로는 이런 속도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이 이런 속도를 만든다. 따라서 이런 선박의 추진용 모터라든지 인견 공장의 포트 모터 같은 경우는 주파수 변환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억하겠죠. 그 외에 사이리스트를 이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도 제어 방법들, 특히 이제 사이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이리스트를 이용하는 것, 인버터 제어라고 하죠. 인버터 제어. 인버터 제어는 VF,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장치입니다. 인버터를 이용해서 속도 제어하는 경우, 또 기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하고 종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제 봅니다. 이렇게 종류를 물어봐요. 농형 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는 농형이라고 했죠. 권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에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은 하면 어느 걸까요? 2차에 무엇을 연결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2차 여자법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 제어법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종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종속법은 직렬 종속, 또 병렬 종속, 또 차동 종속, 이런 것이 있는데, 얘는 슬립 링을, 두 대 전동기의 슬립 링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2차에 무엇을 연결하는 방법이죠. 2차를 직렬로 연결하거나 병렬로 연결하거나 차동으로 연결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속도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P0분의 120F 이렇게 되잖아요. 직렬 종속일 때는 P0가 두 전동기의 합이 되도록 더해주는 거예요. 차동 종속일 때는 얘는 속도가 두 전동기의 차만큼으로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병렬 종속일 때는 속도가 평균이에요. 요거 두 개 더해주는 거 평균이에요. 요거는 평균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얘는 합과 같은, 얘는 차와 같은 그런 P0를 가지면 속도가 결정되겠죠. 그렇게 만들려면 결국 슬립링과 슬립링, 두 대 전동기의 슬립링과 슬립링을 서로 연결해야 되니까 종속법도 권선형에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권선형과 또 농형에 사용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농형이기 때문에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예제 볼게요. 자, 어떤 얘기죠? 선박 전기 추진용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가장 알맞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빠른 전동기라고 그랬죠. 선박은 굉장히 빠른 모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제 보죠. 세 번째,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를 시키고자 한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속도 제어입니다. 주파수 변환법 가능하죠? 종속법 가능하죠? 2차 여자법 가능하죠? 전전압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전전압법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전전압 기동이라고 하는 기동법에 나와요. 속도 제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저항 제어와 무관한 것은, 자, 저항 제어라는 얘기는 2차에 저항을 삽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례추이를 하겠다. 비례추이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과 무관한 걸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은 농형이 아니라 권선형 유도 전동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농형이 아니죠. 농형은 비례추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바로 보일 겁니다. 몇 번이죠? 1번. 농형 유도 전동기가 답이 된다는 거죠. 비례추이, 다음 속도 제어 가능하다는 얘기죠. 비례추이를 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나와요? 1-S P분의 120F. 여기서 S를 제어하는 거니까 속도 제어가 무단 속도 제어가 되죠. 스무스한 속도 제어. 무단 속도. 다단이 아닙니다. 만약에 극수 제어를 하게 되면 속도는 3600rpm 절반으로 줄어서 1800rpm 이렇게 다단 속도 제어가 되잖아요. 이게 원활한 속도 제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단 속도 제어를 하게 되면 원활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은 속도 조정 범위를 갖죠. 이거는 속도 조정 범위가 2배가 되니까, 극수에 따라서 2배가 되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단 속도 제어는 속도 조정 범위가 넓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조정 범위가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겠죠. 작은 속도 조정 범위를 갖는다. 이것들은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내용 몰라도 비례주의는 농양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보면 바로 1번의 답이 나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